안녕하세요. 오늘은 라구나 우드 빌리지 여기 주택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 금융 요건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식 정책 문서랑 요약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면서 협동조합, 그러니까 코업이랑 콘도 살 때 필요한 자격 기준들 좀 알기 쉽게 파헤쳐 보죠. 이게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핵심만 저희가 짚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그 55세 이상 거주 요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커뮤니티의 어떤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구매자 금융 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두고 있어요. 뭐랄까 단순히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의 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세부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소득이랑 자산 요건일 텐데요. 보니까 이게 협동조합이랑 콘도, 그러니까 관리하는 뮤추얼별로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먼저 그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유나이티드 뮤추얼 기준으로 보면요. 연소득이 최소 4만 달러 이상, 그리고 자산은 주택 구매 가격, PP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12만 5천 달러를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4만 불에 PP 플러스 12만 5천 불. 네. 반면에 콘도를 관리하는 Third Mutual은 기준이 좀 더 높아요. 연소득은 최소 6만 달러에다가 만약 그 주택에 모기지가 있다면 연간 상환액까지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요. 자산은 PP에 20만 달러를 더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소유권 구조나 관리 책임 같은 게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콘도가 확실히 기준이 높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 다른 부동산에 모기지가 또 있다, 그러면 그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추가 자산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소득이랑 자산을 뭘로 증명해야 할까요? 인정되는 서류들이 꽤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공식적이고 검증 가능한 서류들이겠죠. 예를 들면 서명된 가장 최신 연방 세금 보고서, 필요하면 특정 스케줄까지 포함해서요. 아니면 W2나 최근 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나 투자 계좌 명세서 같은 거요. 근데 유나이티드는 계좌가 최소 180일 이상 유지된 것만 인정합니다. 아, 180일이요. 꽤 기네요. 네. 그리고 연금이나 사회보장 수령 증명서 같은 것도 되고요. 신용보고서도 특정 조건에서는 소득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은 그럼 어떤 종류가 인정되나요? 현금만 되는 건 아닐 테고. 네, 자산은 기본적으로 좀 현금화가 쉽거나 시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소득을 내는 자산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 있는 부동산 순자산 가치, 은행 예금, 또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CD, 머니마켓 계좌, IRA나 401k 같은 은퇴 계좌도 되고요. 미국 정부나 주, 지방채, 미국 증시에 상장된 투자 상품들, 이런 것도 현재 시세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이 세금 보고서에 신고된 모기지나 약소보험도 가능하고요. 아까 그 은퇴 계좌 말씀하셨는데 이걸 소득으로도 볼 수 있다고요? 그 계산 방식이 좀 독특하던데요? 네, 맞아요. 은퇴 계좌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식이 조금 복잡한데 총 은퇴 계좌 자산의 80%, 이걸 25년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연간 의무 인출액, RMD라고 하죠. 이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연소득으로 봐줄 수 있어요. 꽤 유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뮤추얼 정책인데요. 하나의 은퇴 계좌로 소득 요건이랑 자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 계좌를 소득으로 썼으면 자산으로는 못 쓰고 자산으로 썼으면 소득으로는 못 쓰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아, 그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자산으로 인정 안 되는 것들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요. 혹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낭패를 안 보죠. 예를 들어서 이동주택이나 RV, 보트, 자동차, 아직 개발 안 된 땅, 예술품, 보석, 수집품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정기생명보험, 텀라이프, 한 번에 목돈으로 뺄 수 없는 연금, 또 상속받을 예정인 재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개인 간의 약속보험도 세금 보고서에 신고 안 됐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뮤추얼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 전체를 한 사람 자산으로 다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부부 공동명의 자산이 많으시면 이것도 어떻게 증빙할지 미리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
진짜 꼼꼼하게 보네요. 만약에 이 요건들을 혼자서는 좀 맞추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 보증인 제도 같은 거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조건이 좀 붙습니다. 일단 보증인은 그 집에 살면 안 되고요.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해요. 유나이티드는 자산도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증인한테 요구하는 재정 기준이 구매자 본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다고요? 어느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콘도, 그러니까 떨드 뮤추얼의 경우는요. 보증인 소득이 연 18만 2천 달러에다가 해당 주택 연간 모기지 상환액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요. 자산은 PAP에 34만 달러를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 점수도 700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와, 18만 2천 불 플러스 알파에 자산은 PAP 플러스 34만 불.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 구매 신청자 본인도 최소 20만 달러 이상 자산은 또 증빙을 해야 해요. 아, 본인도요? 네. 그리고 협동조합, 유나이티드 뮤추얼의 경우는 보증인 소득이 연 9만 달러 이상, 자산은 PAP 플러스 25만 달러 이상이고요. 이때도 구매 신청자 본인이 최소 연소득 2만 4천 달러, 그리고 자산 PAP 플러스 7만 5천 달러 이상은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보증 계약서 같은 서류도 내야 하고, 라구나 우스 빌리지 안에서는 딱 한 채만 보증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어요. 이것도 유나이티드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보증인도 쉬운 건 아니네요. 그럼 만약에 이미 이 커뮤니티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채를 사려는 경우는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데 그럴 경우엔 추가되는 집마다 요구되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각 뮤추얼마다 세부 규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추가 유닛을 살 때마다 별도로 충분한 재정 능력을 또 입증해야 하니까요. 다주택 소유는 훨씬 더 큰 재정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 관리비 HOA 피 얘기도 좀 있었는데 여기에는 보통 뭐가 포함되나요? 네, 월 관리비에는 보통 건물 보험료, 근데 지진 보험은 빠져요. 케이블 TV 요금, 수도세, 쓰레기 처리 비용, 건물 외부나 공용구역 유지 보수 비용, 24시간 보안 서비스, 커뮤니티 안에서 다니는 셔틀버스 운행비, 클럽하우스나 골프 코스 같은 각종 편의시설 이용료 같은 게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세, 인터넷, 전화요금은 개인이 따로 내야 하고요. 재산세는 협동조합이란 콘도가 처리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세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우리가 접할 때 가장 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모든 금융 요건이나 정책들은 각 뮤추얼 이사회가 결정하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든지요. 따라서 실제 구매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해당 시점에 가장 최신 정보를 HOA 사무실이나 에스크로우 회사 아니면 라구나 우즈 빌리지 공식 웹사이트 통해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까 자료에 나온 부동산 연락처, REPO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네, 오늘 라구나 우즈 빌리지 주택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금융 요건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규정들이 상당히 좀 상세하고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지만 미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게 결국은 커뮤니티 전체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쭉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별적인 재정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나 자격 요건들을 미리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게 성공적인 주택 구매의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이 재정 요건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가지고 계신 자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조정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은퇴 계좌를 소득이나 자산 증빙에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라구나 우즈 빌리지 내 특정 뮤추얼 그러니까 third랑 유나이티드의 부동산 구매 재정 자격 요건, 그 공식 문서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뭐랄까, 첫 집을 사시려는 분, 아니면 여러 채를 생각 중이신 분, 또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다 다르죠. 네, 그래서 각 경우에 맞는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요건들이 사실 그냥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뮤추얼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들이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군요. 네,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한지 그 배경을 같이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Third Laguna Hills Mutual 콘도 쪽부터 시작해 보죠. 보증인 없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 이걸 기본으로 한번 볼게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순자산 요건, 이게 구매 가격에다가 20만 달러를 더한 금액 이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정되는 자산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 인정자산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미국 안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 자산이나 뭐 미국 은행 예금, 401k, 미국 증시 투자 같은 거요. 그럼 안 되는 건요? 자동차나 뭐 미개발 토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정기생명보험 같은 것도 제외됩니다. 아, 그리고 만약 다른 집에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가 있다면요. 그 총 대출 잔액을 상쇄할 만큼 추가 자산을 또 증명해야 해요. 와, 꽤 꼼꼼하게 보네요. 그럼 소득은요? 소득 기준도 명확합니다. 연간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다가 6만 달러를 더한 금액, 그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것도 증빙이 필요하겠죠? 뭐 세금 보고서 같은 걸로요. 그렇죠. 세금 보고서나 W2 같은 공식 서류로만 가능하고 그 회계사나 재정 전문가가 써주는 편지 형식은 인정 안 됩니다. 은퇴계좌 자산을 소득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계산 방식이 좀 있어요. 총 자산의 80%를 25년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연간 의무 인출액, 이 둘 중에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국엔 관리비 같은 미래 비용까지 잘 낼 수 있나 이걸 확인하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집값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능력을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기준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보증인 제도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인 요건들 따로 있는데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일단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고요. 순자산은 구매 가격에 34만 달러를 더한 금액 이상. 연소득은 그 신청자의 연간 모기지 상환액에 18만 2천 달러를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와, 보증인 조건도 상당히 높네요. 파이코 점수도 본다고요? 네, 700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보증인은 그 유닛에 거주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여러 유닛을 보증해 줄 수도 없어요. Assessment Charges Guarantor Obligation Form 서명도 필수고요. 아, 그럼 보증인을 세우면 신청자는 아무 조건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보증인이 있어도 신청자 본인도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이랑 구매 가격과는 별도로 순자산 20만 달러 이상을 증빙해야 해요. 그렇군요. 보증인이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건 아니네요. 네, 최소한의 자격은 신청자도 갖춰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 채를 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산다면요. 아, 그럴 때는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되나요? 순자산은 각 유닛별로 요구되는 금액, 그러니까 유닛 1 가격 플러스 20만 달러, 플러스 유닛 2 가격 플러스 2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계산하고요. 소득도 비슷하게 누적되고 두 번째 유닛부터는 추가로 3만 달러를 더 요구합니다. 이야, 다주택은 확실히 문턱이 높군요. 네, 아무래도 커뮤니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제 거주 목적 구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유나이티드 라구나 힐즈 뮤추얼, 즉 코업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긴 콘도랑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업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분을 사는 형태. 그래서 자격 요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증인 없이 혼더 신청하는 경우 기본 요건부터 보죠.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은 구매 가격에 12만 5천 달러를 더한 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Third Mutual 콘도보다는 좀 낮죠. 오, 기준이 낮네요. 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인정되는 자산은 최소 180일 이상 보유한 계좌, 소위 에이지드 어카운트만 인정되고요. 또 부부 공동재산,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180일 이상 보유라 단기 자금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 제외는 좀 의외인데요. 네, 아마 안정적인 개인 자금 출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에스크로 없이 그냥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산 12만 5천 달러만 증명하면 되기도 하고요. 소득 기준은요? 연간 최소 4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것도 코업보다는 낮죠. 은퇴 계좌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은퇴 계좌에 있는 자금 하나로 자산 요건이랑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은퇴 계좌가 100만 달러 있어도 이걸로 자산 증명하고 동시에 소득 증명까지 할 수는 없다. 네, 맞아요.
자산으로 쓰든 소득으로 쓰든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거죠. 자산과 소득 증빙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것도 코업만의 특징이네요. 코업도 보증인 제도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여기도 조건이 좀 다른데요. 캘리포니아 거주 및 자산 보유는 기본이고 연소득은 9만 달러 이상, 자산은 구매 가격에 25만 달러를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콘도 보증인 조건이랑 또 다르네요. 소득은 낮고 자산은 조금 더 높은가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코업 보증인은 Personal Unconditional Continuing Guarantee and Security Agreement라는 걸 서명해야 하고 담보자산에 대한 UCC 파일링, 그러니까 일종의 담보권 설정 등기 같은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UCC 파일링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뮤추얼 입장에서 보면 채무불이행 시에 보증인의 특정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콘도 보증인보다 더 직접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와, 코업 보증인은 책임이 더 막중하네요. 여기도 보증인이 있어도 신청자 본인 요건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신청자는 연소득 2만 4천 달러 이상, 그리고 자산은 구매 가격에 7만 5천 달러를 더한 금액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다고 해서 신청자 요건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다주택 소유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당 멤버십 하나만 허용합니다. 다만 이사를 간다거나 할 때 아주 단기적으로 6개월 정도 임시로 2개를 보유하는 계약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썰드 뮤추얼 같은데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유나이티드 코업을 사려면 어떻게 되죠? 그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기준이 아니라 썰드 뮤추얼의 강화된 다주택 소유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다주택 소유 정책은 정말 크게 다르네요. 네,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간단히 말하면 콘도인 썰드 뮤추얼은 전반적으로 초기 재정 기준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순자산이나 소득 요구액 자체가 높죠. 반면에 코업인 유나이티드 뮤추얼은 초기 자산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180일 이상 자산 보유 규정이라든지 보증인의 UCC 파일링 동의 같은 좀 독특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다. 그리고 다주택 수요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요. 내가 첫 집을 사는지 아니면 추가로 사는 건지, 보증인이 필요한지 아닌지, 또 콘도를 보는지 코업을 보는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해당 뮤추얼의 최신 공식 정책 문서를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최신 문서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니까요. 최종 확인은 필수입니다. 드리고 싶어요. 이런 엄격한 재정 기준이 장기적으로 커뮤니티의 안정성에는 분명 기여하는 바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잠재적 구매자들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안정성과 포용성 사이의 균형 문제랄까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